8장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년 남자 데일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 해 전 나는 순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그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심각한 심장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응하고 쉬고 인생을 편히 살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씩 마음과 영혼으로 아버지를 느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었죠. 아버지는 술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갈 때 우리는 그들의 술주정에만 신경을 쓰고 그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본인이 기꺼이 문제를 인정하고 더 큰 힘에 순종하지 않는 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술을 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에 가입해서 인생을 바꾸셨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UCLA 대학에서 심리학 학위를 받은 후 감옥의 죄수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특히 순종과 받아들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훌륭히 해내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백 명이 문상을 왔어요.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그들 모두에게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나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얻으신 배움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죠.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부정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것들과의 부질없는 싸움도 그만두었어요. 심장병을 앓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것에 순응함으로써 다시금 삶의 평화와 품위를 찾을 수 있었어요. 통제란 언제나 좋은 것이며 일을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기만 했다가는 위험에 처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우리의 통제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우주에게 태양이 뜨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바다에서 눈을 뗀다고 해서 해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년 성장하라고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꽃에게 피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 세미나를 열 필요도 없고 행성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는 꽃과 나무와 동물과 바람, 태양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이 아름답도록 복잡한 행성을 아주 잘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힘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좋은 면이나 배움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런 거친 상황을 겪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겸허함을 요구합니다. 삶은 신비이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싸움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줄다리기 게임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면서 비로소 우주와 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속 청사진을 버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질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나쁜 상황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할 때 그것은 훌륭한 치료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병을 더 악화시키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그 치료를 받으려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환상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는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고 쇼핑을 하고 저녁 외식을 하고 하지만 내 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길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멋진 놀람일 수도 있고 두려운 놀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새로운 여행으로 이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존재와 영혼을 세상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킨슨 병을 앓는 74세의 제임스는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끊임없이 베풀었지만 받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살펴 주어야 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자 그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간호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온 것을 되돌려줄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남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실패자라고 생각한 제임스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데이빗 캐슬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살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군요. 당신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자살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 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긍정적인 종류의 받아들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받아들임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것이지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는 제임스가 퇴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그에게 전쟁터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공군 조종사였어요. 내가 다시 물었죠. 제임스, 난 당신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과 운명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조종사였을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순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은 없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있었죠.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했어요. 항공교통 통제사들이 훨씬 상황을 더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모든 걸 맡겼죠. 그럼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당신의 삶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배움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일 거예요. 항공교통 통제사가 당신 비행기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총괄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이 말에 그는 크게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받아들임이 선택이며 그것이 결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 나서 양손을 치켜 올리며 희망이 없어, 난 죽게 될 거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포기입니다. 받아들임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치료법을 선택해 시도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기란 우리가 가진 생명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받아들임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희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아는 것은 순종입니다. 상황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포기이며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신은 치밀했습니다. 몸이 반신마비 증세를 일으켰는데도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머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왼쪽 다리와 팔은 쓸 수 없지만 말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신마비가 된 사람들은 말하는 능력을 포함해 몸 왼쪽의 기능을 전부 상실합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목 위로는 손상되지 않았고 멀쩡했습니다. 그래도 몸의 왼쪽은 마비된 상태인데 나의 뇌졸중이 특이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신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내 몸은 여성적인 면에 해당하는 왼쪽 부분이 덜 발달했습니다. 여성적인 쪽은 받는 쪽입니다. 분홍색은 대표적인 여성적 색이므로 내가 그 색을 싫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색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받는 법,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와
받아들임을 배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나는 끊임없이 베풀었지만 받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얻어야 할 배움입니다.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베푸는 대신 보살핌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의 주위에 큰 돌담을 쌓아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지만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사소한 상황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강연을 들을 때도 강연자에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손을 드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잡아야 해. 저 사람의 말은 틀렸어. 이런 사람들에게 남의 말을 그저 듣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들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사람을 바로잡아줄 의무가 자기에게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강연자에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고 난 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연자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거나 이 사람의 강연은 다시는 듣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기도 전에 반대부터 한다면 당신은 배움과 받아들임의 상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싸움에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다른 이들의 관점을 잠시나마 긍정적으로 수긍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한 유명한 식당의 주인 얘기로는 손님들 중에는 주문을 하면서 이 식당의 그 유명한 시저스 샐러드를 먹어보고 싶은데 식초와 오일은 조금만 뿌려주세요 라든가 특별 닭고기 요리를 먹고 싶은데 삶지 말고 그릴에 굽고 소스는 뿌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 주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요리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요리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요리사의 뛰어난 실력을 맛볼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소스가 적은 것을 좋아한다거나 정말로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우리 방식대로 요리를 내놓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며 학생과 같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발 아래 앉아있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다른 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힘과 마음의 평화마저 잃게 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져야 해.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돼. 받아들임을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틀림없는 일이야. 물론 상황이 바뀌면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란 결코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상황의 희생자가 됩니다. 일이 이러이러하게 되면 더 평화로워질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상황만이 정말 유일하게 좋은 상황일까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환경과 상황도 많지 않을까요? 그 중에는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말고 채널을 돌리십시오.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고,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차를 고쳐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면 당신의 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판단한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암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당장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나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불행할 대로 불행하지만 그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상황이 주는 배움을 얻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은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마술 지팡이로 휘둘러 암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브라이언은 오른쪽 다리가 감염되어 입원했습니다. 20대의 이 청년은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먼저 모든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나 데이비 캐슬과 물었습니다. 이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처음에 브라이언은 그런 생각을 해봤자 이룰 것이 없다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매 순간 두려움과 분노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차라리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다음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만일 다리를 잃게 되어 있다면 결국 다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척하고 말하기조차 거부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럼 다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면 내가 완전히 현실에 순종한다면 내 다리는 잘리지 않는다는 거요? 나는 그에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뿐이며 그것을 두고 흥정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보상을 받게 되는가 하고 물을 순 없는 것입니다. 브라이언이 다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해도 정말로 다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절단의 가능성은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악마와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내면적으로 성장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다리를 잃는다는 생각이 너무도 끔찍해서 그는 그것에 대해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을지도 몰라.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견뎌내리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족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임이라는 강의 건너편에 도달하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평화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병을 치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다리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절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를 돌아보면 브라이언은 그 끔찍한 상황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와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행복이 가능하다면 오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일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치유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에 순종하면 상황은 기적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받은 능력은 바로 이 순종 속에서 가능합니다. 삶에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우주는 우리에게 운명을 완성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또는 어떤 상황일까요? 매일, 매 순간, 매 상황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우리보다 더 큰 힘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린 탓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꿔야 하고 당신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거센 파도에 대항해 배에 고이는 물을 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싸우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삶에 순응할 때입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때입니다.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만일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연극 배우가 되기를 원한 스티브는 회계사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불안정한 배우 생활을 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회계사로 남기로 결심했을 때 누군가가 연극단체에서 새로운 자금 관리부장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스티브는 그 자리를 얻었고 지금은 뉴욕 브로드웨이 쇼를 전문적으로 하는 크고 성공적인 기획사의 자금 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분투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멋진 선물입니다. 삶을 되돌아본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과 멋진 기회들이 반드시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과 노력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이 일하는 방식이며 삶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어한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드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시도하는 대신 신발을 만들면서도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순응할 때를 알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평안의 기도가 마음을 다스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때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임의 배움을 얻습니다. 제프는 말합니다. 난 27살 때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큰 프로젝트를 맡은 후 나는 식욕을 잃었고 피로를 느끼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입원을 했고 폐렴 치료를 받았죠. 병원에서 이런 종류의 폐렴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곳의 의사들은 내가 미국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해 주었어요. 미국 집으로 돌아올 때 난 초록색 배낭에 물건 몇 개만 넣어왔어요. 다른 것들은 모두 일본에 남겨두었죠. 나의 옛 생활도 그곳에 남겨졌어요. 난 몇 년 동안이나 일본 경영학을 공부했고 늘 일본에 살고 싶었어요. 폐렴에서 회복되자 나는 그동안 사라져버린 모든 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미안해, 넌 더 이상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어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진실이었고 난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죠. 내게 필요한 치료를 제쳐두고 외국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힘든 일이니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선택이란 이제는 이룰 수 없게 된 과거의 꿈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예전 생활을 붙잡으려 했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에 순종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이제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현실과 싸우는 것을 중단하자 새로운 꿈과 아이디어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항상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나 자신도 변호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죠. 법과 대학원은 3년제이지만 성공적으로 치료한 덕분에 내게도 미래가 생겼어요. 내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난 전에는 깨닫지 못한 내가 가진 용기와 적응력을 발견해낸 거죠. 지금 난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아주 좋지요. 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삶에 순종하자 수많은 새롭고 놀라운 가능성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프는 그 일 이후 20년 동안을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분노 속에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삶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게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고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보상으로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